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12월 22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 종목별로는 하락폭이 상당히 깊은 종목도 꽤 보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계좌에 큰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수를 보면요.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은 12월 8일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락폭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 하락폭으로도 예상을 했었고 엔벨로프라는 보조지표를 이용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 대략 85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이제 조금 고점이 올라갔으니까 850 좀 위에서 약 870, 50 요 정도 사이 구간이 예상되는 조정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지수가 조정받을 거에 대비해서 비중 계획과 종목 선정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두면 종목이 좀 깊게 하락을 하거나 지수가 깊게 조정받을 때에도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12월 8일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새로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그 방법은요.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점과 고점의 이 상승폭 대비 이 절반만큼 하락한 구간, 이 0.5만큼 이 하락한 구간, 그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매매를 하는데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장중에 HTS를 보지 않고 예약 매매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반 근처만큼 하락을 했거나 또는 대부분 그 이하에서 매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매매된 내용하고 관심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오톡스텍은 제 기준에 좀 맞지 않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16,000원, 16,000원을 이탈할 때 손절이 나가도록 스탑로스를 설정을 해두었고요. 16,000원 이하에서 짧게 손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쪽 지지저항 구간을 이용해서 61선 부근에서 매수를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된 종목이 있었는데요. 포인트 모바일인데요. 오늘 포인트 모바일이 매수가 되었고 당일 매도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된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점과 고점 대비 이 0.5 절반만큼 하락한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약간 덜 오고서 이 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절반만큼 오지 않고 약간 위에서부터 매수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종목을 얼마만큼 매수할지 자금 계획을 세우고요. 그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하락을 해서 이 분할 매수된 비중만큼 체결이 되면 결국 내 평단가는 여기에 맞춰지도록 비중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일정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체결된 물량만큼만 수익이 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결과적으로 위에서부터 매수를 했고 반등이 나왔지만 더 하락을 한다고 해도 나의 시나리오는 이 0.5에 평단가가 맞춰지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시나리오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요. 이 종목이 그만큼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거래 대금이 여기서도 3,900억이고요. 5,400억, 5,300억, 5,000억 연속적으로 5,000억대의 거래 대금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 거래 대금이면 이 종목은 시장에 참여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은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오면 매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일정 부분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면 단타하는 사람들도 따라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한 종목일 경우에는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나오기 전에 중간중간 큰 반등을 주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것을 예상해서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한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요.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차트의 패턴을 이용한 것인데요. 박셀바이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왼쪽이 포인트 모바일의 분봉이고요. 오른쪽이 박셀바이오의 분봉입니다. 이렇게 보면 0.5의 바로 윗부분부터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은 약 13%, 14% 가까운 반등이 나왔죠. 박셀바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 구간에서도 약 14%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포인트 모바일의 일봉이고요. 박셀바이오의 일봉인데요. 강한 상승이 나왔고 포인트 모바일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거래 대금이 5천억대가 나왔고요. 박셀바이오도 비슷한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줄 때 0.5보다 약간 위에서부터 반등이 한번 나왔죠. 포인트 모바일도 여기에서 14%가량 오늘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지금 포인트 모바일이 시간에서 살짝 올라 있죠. 그만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단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박셀바이오처럼 내일 양봉을 주고 다시 이 0.5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반등이 쭉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할로 매수 계획을 세우고 하락하더라도 내 평단가는 여기에만 맞춰지면 내 평단가가 이 0.5 라인에만 맞춰진다면 나의 시나리오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 계획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 종목도 이렇게 놓고 상승하고 조정을 주는데 0.5까지 조금 덜 오고 한번 반등을 주고 조정이 나온 거죠.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절반만큼 하락할 때 약간 위에서 한번 반등을 주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부터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해서 내 평단가만 여기에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할 매수로 생각한 물량 중에 맨 윗부분만 체결이 되었고요. 대략 23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수익률로는 약 9.5%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모바일은 오늘 한번 매매가 되었고요. 지금 또 보유 중인데요. 중간에 GH 신소재가 체결이 돼서 매도 주문 넣으려고 그 휴대폰으로 접속을 했다가 이 포인트 모바일을 보니까 또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계획을 해서 내일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평단가만 이쪽으로 맞춰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더 밀리게 된다면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대로 매매를 진행을 해서 SY가 현재 매수가 되어 있고요. GH 신소재도 지금 이 부분에서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신제약도 한 종목 매수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보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고 일정 구간 상승하다가 지금 박스권 하단 근처에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매수를 했고요. 상승폭 대비로는 약 382보다 약간 아래 구간이 되는데요. 이 종목은 세종시 관련주죠. 그래서 차후에 세종시 관련 이슈가 또 나오게 된다면 아마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관심 종목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들이 조금만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내일 꽤 여러 종목이 매수가 될 것 같은데요. 명신산업은요. 이렇게 보면은 절반 구간이 이쪽 구간이 되죠.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 이렇게 양봉까지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0.5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색깔은 빨간색으로 됐지만 오늘 4%만큼 하락한 윗꼬리가 긴 어떻게 보면 음봉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시가가 낮았기 때문에 빨갛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 35,000원 35,000원 이 전후 구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후에 이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하락이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하는지를 보면서 이 가격은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내려오거나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고점에서 긴 윗꼬리가 나왔죠. 그러면 오늘의 봉을 제외하고 이렇게 놓고 0.5 부근에서 매수를 할지 38에서 매수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구간은 단기 과열 중에 상승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2만원 라인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요. 어디에서 매수할지는 이 하락하는 모양을 보면서 약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그대로 매수 관점 유지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어제 말씀드렸던 그 매수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만약에 지수 조정이 깊게 온다면 상당히 여러 종목들이 매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종목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내 전체 비중이 얼마만큼 매수할지 그 비중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생각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또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두셔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고 비중 조절을 잘 해놓으신다면 이렇게 지수가 조정받을 때는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